안녕하세요. 승금초대TV 유재구입니다. 목소리로만 뵙다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용기를 한번 내봤습니다. 한번 뵈려고. 요즘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유튜브나 평론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러리스트 김구라고 하는 책이 나오면서 더 이렇게 논쟁을 하는 상황인데요.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시간을 냈습니다. 지금 김구 선생님을 재평가 하시는 분들 또는 집단, 공동체, 뉴라이트라고 봐도 뭐 그렇게 어긋나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왜 지금 김구 선생님입니까? 이 시대에 2024년 지금 보수 정권이라고 자처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권 하에서 왜 지금 시점에 김구 선생님을 화두로 삼아서 논쟁을 하시는지,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이 뭔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하게 돼요. 제가 반공을 안 했다, 김구 선생님이.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공산주의 좌파의 대리인이었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건 너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가 통치 이념이 반공주의인가요? 저는 반공주의라고 생각 안 하는데, 반공은 당연히 토양에 깔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 민족은. 근데 진보나 보수가 김구 선생님을 논쟁의 탁자에 올린 게 아니라 좌파, 우파, 진영을 갈라쳐서, 이념이 아닌,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이념이 아닌 좌파, 우파로 진영을 갈라쳐서 김구 선생님을 지금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거 아니에요? 김구 선생님이 뭘 그렇게 잘못하셨습니까? 우리 민족과 결의와 국가와 나라에.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 청년기, 임시정부 시절에 장개석과의 관계, 그리고 해방, 통일운동, 독립운동, 항일운동,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 부정하시잖아요, 지금. 민족의 어르신이에요, 김구 선생님은. 지금 나라의 어르신이 없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현안 갖고 양극화돼가지고 서로 죽이니 살리니 하잖아요, 눈만 뜨면.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나라의 어른이 없어서. 뉴라이트 분들 기득권이시잖아요. 기득권인데 많이 가졌는데 뭘 더 원하시는 겁니까? 시장경제에서, 그 경제 논리도 그런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많이 가진 자가 그것은 자유라고 하시는 분들이 뉴라이트 분들 아니에요. 정부 역할 그렇게 끌 필요 없다. 기득권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기득권을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김구 선생님을 왜 그렇게 폄하하고 난도질해요? 나라의 무지기가 되겠다고 하신 분한테? 김구 선생님을 2번 죽이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 다시 살아나요? 아니면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친일 행적이나 반민족, 반친일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은 게 덮어지나요? 왜 논리를 그런 식으로 갖고 갑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건국절로 바뀌나요? 건국절이? 임시정부가 그렇게 싫으세요? 그러면 3.1운동, 임시정부 태동을 하기 40일 전에 있었던 3월 1일 날 3.1운동도 싫어하시는 거네요, 그럼. 3.1운동도 이거는 테러였네요. 전 국민이 테러를 한 거네, 그 논리면. 3월 1일 3.1운동을 전국적으로 해서 그 다음 달 4월 11일에 임시정부가 생긴 거 아니에요. 좀 더 세계적으로 갖고 하자. 그런데 국내는 여의치 않으니 중국에 가서 망명정부를 만들자. 그래서 6개 단체인가 7개 단체가 전국에 산재했던 임시정부가 모여서 임시정부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날이 1919년 4월 11일 아닙니까? 사람이 모이면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은 민족 결의라고 해도. 그 임시정부 안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죠. 그 갑론을박을 가지고 김구 선생님은 문제가 있었다 하는 식으로 임시정부를 이끄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장개석한테 돈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됐고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카이로 선언 때 장개석 총통이 대한민국을 독립을 시켜야 한다고 이렇게 언급을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역사 교과서에서 배워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마음을 움직여서 이승만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카이로 회담에서 대한민국을 언급을 한 거다. 저는 김구 선생님의 한 사람의 노력으로 그 카이로에서 대한민국이 언급됐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게 됐다 이렇게도 생각 안 해요. 임시정부에 있었던 많은 우리 독립 애국기사분들과 국내에 있는 국민들이 합심을 했기 때문에 카이로 선언에서 대한민국이 독립돼야 된다라고 삼국 정상이 첫째까지 모여서 언급이 된 것이지, 누구 특정인 한 사람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 독립을 국제적으로 승인받는 토대가 됐다. 물론 저도 유신 세대예요. 배울 때 그렇게 배웠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지금 논리식으로 김구 선생님은 하나도 역할한 게 없고 오직 이승만 대통령이 루즈벨트한테 직언을 하고 해서 얻어낸 결과다 이렇게까지 논리를 피는 거는, 이거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역사를 말하시면 물론 명확한 고증이 있어야죠. 고증 자료는 없잖아요. 그러나 임시정부 상황에서 김구 선생님이 장개석을 통해서 이렇게 대명계 독립을 얘기를 해달라라고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보고 교과에서 실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평생 하신 게 뭐예요? 독립운동 아니에요. 독립운동. 그리고 항일운동. 그리고 나서 하신 게 뭐예요? 통일운동 아니에요. 통일운동. 이 통일운동도 지금 매도하신 거 아니에요? 북한에 가서 김일성의 앞잡이가 돼서 김일성 체제를 인정하고 공산주의 세력이 돼서 내려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본인이 평생 임시정부 세워서 나라를 온전히 독립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신 분인데, 위에는 소련의 앞잡이가 와서 한 세력을 이루고 밑에는 내부 분열로 좌우 갈라져서 그렇게 싸우는 과정을 보니,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집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에서 나라도 한번 올라가서 그쪽하고 만나서 우리가 온전한 통일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김규식 선생님하고 같이 올라간 거지. 좌우 합작하러 올라간 겁니까? 그리고 탱크 200대 분열을 보고서도 내려와서 북한이 내려오면 우리가 다 망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한마디 안 했다? 그런 식으로 폄하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에치슨 라인, 6.25가 일어나기 전에 에치슨 라인이 그어졌을 때 한반도를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왜 하나 준비도 못하고 그런 과정을 결말이 나게 했습니까? 그게 반공이고 그게 애국입니까? 그렇게 하는 게? 국제적 상황을 그렇게 잘 아셔서 그렇게 에치슨 라인이 설정이 됐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시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6.25를 맞은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하셔요? 책임을 갖고 논하자면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온전히 깨끗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이승만 대통령 나름 애국운동 하시고 해외에서 국제감각 가지시고 인적 네트워크도 활용해서 6.25 때 또 국난을 극복도 하셨고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싸가지 없는 놈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사단이 난 거지.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나만이라도 내가 정권을 독차지해야 되겠다 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 상황에서 나름의 최선을 그래도 그분 입장에서 하셨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 국제감각을 자신의 국제감각 하에서 김구 선생님은 본인이 독립투쟁하는 과정과 36년간의 일제 치하에서 이것도 둘로 갈라지면 안 되니까 그분만의 나름의 국제감각과 외교적인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하나 되지 못하면 영원히 못 된다라는 판단으로 선발선을 넣은 거지, 반공을 포기하고 넣은 건 아니잖아요. 역사를 왜 그렇게 왜곡을 하시나요? 그렇게 왜곡하시면 지금 정권이 그동안 쏟아놓은 친일 말과 행동 그런 것들이 지워지나요? 그리고 정당화되나요? 절대 정당화되거나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2년 반대 가는데요, 그동안 해왔던 과거사 국민의 합의 없이 청구권 포기하신 거, 제3자 변제, 핵오염수 처리 강요권, 이런 것들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거의 70% 정도 육박하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셨잖아요. 저는 헌법상의 대통령의 그게 권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확실하게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권한을 넘어선 거 아닙니까? 과거사에 대한 청구권 포기를 본인 맘대로 포기를 해도 돼요? 국민 대표로? 대통령이라고? 그거는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권리까지 주지 않았다. 그리고 국가가 없었으니 건국절이 8월 15일이어야 된다. 왜 국가가 없었어요? 국가의 3대 요소 너무 잘 아시잖아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국민, 주권, 영토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도 없었다면 세월에 다 있었는데 36년 동안에 민족 혼이 없는 국민이 국민입니까? 그 당시 36년 강점하에, 일제의 강점하에 우리 국민 모두 3.1운동이 일어나기 전, 임시정부가 세워지기 전부터, 내년이면 을사조약 100년이에요. 내년이 을사년이에요. 한일협정 60년이고 치욕의 해예요. 외교권이 박탈된 해예요. 일본에 의해서. 그 을사 오조 같아. 그 뿌리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얼마나 더 있어야 돼요? 뭐가 더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살면 되지. 내년에
한일협정 60년 맞이해서 무슨 환갑잔치 대대적으로 하실 겁니까? 오히려 을사조약 100년 기념이 아니라 치욕의 날로, 치욕의 해로 받아들여서 항일 정신을 더 고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말이 동맹이고 우호지. 미국이 일본하고 1900년대 초에 조약 맺으면서, 미일 조약 맺으면서 미국은 필리핀 먹고 일본은 한국을 먹는 것, 조선을 먹는 거로 국시적인 그런 조약이 미일 조약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역사적인 관점에서. 시작은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 아니에요. 더 욕심을 내서 미국이 제국주의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미국하고 세계대전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과정은 생각 안 하세요? 그런 것들을 너무 잘 하시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뉴라이트 분들은 이런 뿌리는 생각 안 하십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저는 뉴라이트가 이념이라고 생각 안 해요. 진영 중에서도 아주 저급한 진영의 한 부분.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국가를 통치하는 이념이나 집단으로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국민들을 왜 자꾸 둘로 갈라놓고, 저는 이념 논쟁은 좋다.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보수와 진보. 자유가 먼저냐 평등이 먼저냐, 어떤 게 더 중요한 가치냐. 이거는 프랑스도 되게 못한 거 아니에요. 자유 평등 가기 어느 게 우선이냐. 자유가 먼저라는 게 무수고 평등이 먼저라는 게 진보 아니에요. 그 다툼을 하면서 발전하면 돼요, 변증법적으로. 그러나 우파 좌파 이 진영 갈등이나 다툼은 저는 하지 않아야 된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분열만 되고 역사가 왜곡되잖아요, 진영 다툼을 하니까. 이념 다툼을 하면 이게 역사가 왜곡되지 않아요. 진영 다툼을 하기 때문에 역사가 왜곡되고 국민이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보수가 산업화하고 진보가 민주화해서 그나마 짧은 기간에 38,000불까지 갔다가 다시 꼬꾸라져서 33,000불까지 내려온 거 아니에요, 지금. 선진국 무턱 앞에서 이념을 산업화 민주화하면서 이념을 보수는 더 발전시키지 못하고 민주화 이후에 더 발전시키지 못해서 여기서 딱 한계를 맞아가지고 임계점이 된 상황에서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해서 이념의 지금 혼란 속에 있는 과정, 혼동 속에서 그 틈을 타고 지금 뉴라이트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삼천리 강산을 다 흔들어 제낍니까? 국민의힘 자칭 보수라고 하는데 보수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민주당도 각성해야 돼요. 정거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념을 발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세계사에서 살아남고. 미국과 일본 동맹이고, 일본과는 협력관계지만 미국과는 동맹이고. 동맹인 미국은 물가도 수출하는 나라예요. 물가도 지대 물가가 높으면 그 물가도 수출한다니까. 다른 나라에. 그러잖아요. 뭔들 못해요 미국이 지금. 돈 없으면 돈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냥 말 안 들으면 관세로 그냥 보복하고 앗소리 못하잖아요. 일본한테는 왜 그러는 거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네. 다음 세대들한테 뭐를 전해주고 싶은 건데요, 지금 뉴라이트 분들. 그 대안을 얘기해보세요. 다음 세대한테 어떤 민족 의식, 민족 혼을 줄 건지 그거에 대한 대안을 얘기야.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친구는 가까이 두고 적은 더 가까이 둬라. 가까이 둘수록 더 꼼짝 못하니까. 다음 세대한테 창피하지 않습니까? 기성세대. 예? 우리가 보여준 게 뭐 있어요? 저 586 세대지만 그렇게 매도할 정도로 우리도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공부 때려치고 뜨거운 아스팔트 나와서 민주화하자고 했잖아요. 그런 세대한테 또 그냥 전체 부정해서 이제는 물러날 때 됐으니까 한 방에 물러나라. 그것도 또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자기가 뿌린 씨앗 잘못 뿌린 거는 거두고 퇴장하게 시간을 줘야죠. 반성하잖아요. 이거 진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방구 정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한 2, 3초밖에 안 걸리는 작은 문방구 하는데 돌아버리겠어요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하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아까 국민이 없었다고 하는데 민족혼이 다 살아있었어요. 그럼 국민이 있던 거지. 주권? 일제 36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는 싸웠어요. 투쟁했고 항일 운동했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니 주권이 있었던 거지. 권리를 주장했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한 투쟁을 하루도 빠짐없이 했잖아요. 그런 민족권을 가진 국민이 주권이 있었잖아요. 영토? 삼천리 강산 내 나라 내 땅에 내가 내 흙을 밟고 온 국민이 있었는데 왜 영토가 없었다고 그래? 인정이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 주권 영토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 국가가 있었지. 국가가 있었던 거지. 왜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국가가 없었던 거에 대한 정당성을 그렇게 연락에 토로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국가가 없었어야 좋은 겁니까? 없었다는 논리가 역사 교과서에 실려서 다음 세대한테 그렇게 알리는 게 우리의 정통성이고 정체성이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다시 일본한테 다 주자. 결론은? 그걸로 에필로그 끝내실래게? 그게 보수가 가야 될 길입니까? 문근 선생님 그렇게 잘못한 거 없어요. 왜 그렇게 매도하세요? 사람이 살면서 부분적으로 1대1 관계도 관계고 또 그런 관계가 모여서 집단이 생기고 집단이 모여서 조직이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일부의 다툼이 있을 수 있었겠지. 그런 거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그분의 삶,
항일운동과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을 전체 부정하는 거 나는 그거 인정 안 해. 당신들한테 인정 안 한다니까. 당신들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데. 당신들이 이제까지 추적한 후의 과정이 정당했어? 갖고 있는 게 정당한 자유를 갖고 정당하게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버는 과정, 소득, 자산, 그게 공정하게 얻었다고 생각하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산의 양극화가 왜 일어나는데?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오. 그래서 자산의 양극화, 소득 양극화를 뭐 하자? 내가 더 있어야 되겠다. 8대2 법칙, 그 파레토 법칙으로 가자. 20%가 80% 먹여 살리는 그 경제 원리로 가자. 그런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나눠줘야지. 지금 배분의 전기가 구현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양극화가 더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평생을 그렇게 피눈물 나게 사는 사람을 두 번을 죽입니까? 그렇게 해야 자신들이 더 이 땅에 권력을 더 잡을 수 있고 이승만을 살려야 정권이 더 유지가 돼요. 김구 선생님을 애국지사, 독립지사, 항일지사로 저 이렇게 민족의 어르신이라고 우대하고 존경하지만 이승만 대통령 폄하하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가 독점적으로 권력을 갖기 위해서 남한만 종부술이 됐다. 그렇게 폄하하지 않는다니까. 존중해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또 얘기를 하죠. 친일 청산 안 한 거, 그 부역자들 청산 안 한 거,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해야지.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한다니까. 미국에서 그런 인정 네트워크 잘하셔가지고 6.25 때 그렇게 안보리에서 빨리 유엔군이 또 결성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니까. 독립운동한 거 인정한다니까. 그렇지만 엑스라인이 부어졌을 때 강력하게 미국의 철회를 요구하고 북한의 사정 아예 깜깜이 몰랐습니까? 그렇게 탱크가 2200대나 있는 거 몰랐어요? 그럼 국방을 왜 그렇게 허술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이승만 대통령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승만 대통령 죽일 놈이 되는 거야. 그렇게 뭐라 하지 않잖아요, 저는. 선열들에 대해서 평가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 김구 선생님 쪽에서는 할 말 없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겁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민족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자. 그 담론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해야지. 왜 특정인 한 사람을 지금 도마 위에 올려놔서 못 죽여서 안달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몇 번 죽어야만 무슨 나라가 새 나라가 되는 거고 민족군이 되살아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아버지가 돼서 다음 세대에게 일본하고는 무조건 친하게 지내야 돼. 이렇게 민족군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자. 제가 최근 며칠 동안 유튜브를 좀 봤더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시고 광복절도 행사가 이렇게 치러져서 내년에 한일수교 60년 때 잔치할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잔치하는 해가 아니에요. 외교권 박탈당한 을사조약 치욕의 해 100년이 되는 해예요. 어떤지 하지 마세요. 예?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내서 길게 얘기하면 더 자꾸 갈라치기가 되니까 우리 하나 됩시다. 위드피플. 시대정신은 위드피플이다. 노력해야지. 그렇게. 내년에는 하나 되는 광복절을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